안녕하세요. 안화중학교 미술교사 김소라입니다. 오늘은 1학기 동안 이루어졌던 온라인 미술 수업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먼저 안화중학교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희 학교는 소프트웨어 선도학교로 학교 무선 인터넷 사업으로 전 교실에 무선 인터넷이 구축되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 학생이 1168명으로 큰 규모의 학교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1학년 6반, 2학년 6반으로 12반을 수업하고 있고 학교 온라인 수업 플랫폼은 구글 클래스룸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온라인 수업에 앞서서 장점과 단점을 먼저 알아보았는데요. 장점으로는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활용하여 미술 도구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었는데요. 먼저는 1대1 피드백에 대해서 좀 어렵고 학생들과 답변을 주고받으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수업을 하면서 다양한 도구 때문에 수업보다는 도구가 먼저 될 수도 있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저 같은 경우에는 미술 수업에 앞서서 교육 철학을 좀 더 확립하고자 하였는데요. 먼저 학생들이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성찰하면서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고요. 그리고 둘째, 주변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변 그리고 자신의 일상에서 만나는 사물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수업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기라는 수업으로 맨 처음 뱅크시 작품 감상 수업을 진행하였는데요. 수업 동기 유발로는 학교 앞에 있는 거리 미술을 사용하였습니다. 길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도 되는 것인지, 그것이 불법인지 예술인지 학생들에게 물어봄으로써 일상에 있는 거리 미술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하였습니다. 감상 수업에 앞서서는 발문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방식 같은 경우에는 설문지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구글 클래스룸 안에는 설문지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가 있어서 그 안에 동영상을 넣거나 학생들에게 질문하여 답을 받는 것을 스프레드시트로 받을 수 있어서 답변 같은 경우에 어떤 답변을 좀 많이 했는지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좀 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문의 경우에는 뱅크시가 왜 작품을 파괴했을까요? 뱅크시는 자신의 작품을 팔까요? 이러한 좀 발문을 하여서 학생들의 생각을 확장하고자 하였습니다. 수업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프리젠테이션으로 제출하도록 하였는데요. 다른 친구들에게 뱅크시의 작품을 소개한다라는 미션을 주고 자신의 소감을 좀 마지막에 왜 이 작품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적도록 했습니다. 학생 같은 경우에는 검색을 통해서 작품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적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소감을 적어서 작품에 대해서 성찰할 수 있는 시간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루어졌던 수업입니다. 벚꽃 엔딩 음악을 그린다면 어떻게 그리고 싶나요? 미술과 음악이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벚꽃 엔딩을 그린다면 벚꽃을 그려야 할까요? 분홍분홍 아니면 사랑스러운 느낌? 과연 음악을 어떻게 그려야 할까요? 그래서 선생님이 먼저 그려보았습니다.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기라는 수업은 이전에는 이제 뱅크시의 작품으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는 이제 수행평가로 이어지려고 음악을 그리다라는 수업으로 마련했어요. 학생들이 좀 일상에서도 미술이 쉽게 좀 느껴질 수 있게끔 음악을 연결한 융합 수업을 구상했는데요. 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이제 동료 교사와 나누면서 이 수업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짤 수 있었고
직접 그려보는 것이 좀 어렵다고 그 당시 때는 판단이 돼서 이렇게 프리젠테이션으로 제가 만들어서 보여주면서 학교에 와서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좀 안내를 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기라는 이제 그 다음 수업으로는 주변의 일상 사물들을 관찰하면서 이 사물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원래 보던 시각과는 다르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안내해 주고 싶었고요. 이것은 이제 2학기 때 뒤샹의 레디메이드 감상 수업과 연결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에게는 이렇게 일상 사물과 연결해서 드로잉을 할 수 있게 하였는데요. 이렇게 드로잉을 연결한 일상 사물을 5개씩 내라고 했는데 학생들이 엄청 잘했고 되게 적극적이었어요. 보면은 이렇게 콩나물도 이용하고 이제 오렌지도 저렇게 자르고 이제 그 당시 때 수업의 동기 유발과 자료를 보여줄 때 자연물, 인공물, 주변에 어떤 사물도 할 수 있다라는 좀 예시 작품들을 분류해서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그 다음은 학생들 작품인데요. 보면은 수족관처럼 한 그 핸드폰 케이스가 있죠. 전 이 작품 보고 정말 감탄을 많이 했는데 보면은 학생들이 집에서 좀 정말 재밌게 했었던 수업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주변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 갖는 방향으로의 수업이었는데요. 이렇게 제가 직접 시범을 보여주면서 학생들에게 집에서도 캘리그라피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집에 있는 재료만으로도 이제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알려주고 싶었는데요. 보다 보면은 이제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친구나 아니면 선생님에게도 할 수 있게끔 얘기하였고요. 이렇게 시범을 통해서 학생들이 집에 있는 재료로 충분하게 캘리그라피를 좀 하였던 것 같아요. 보면은 이렇게 학생들 작품이고요. 이 오른쪽 아래에 보면은 이 학생이 캔버스에다가 그림을 그려도 되는지 물어봤어요. 그래서 당연히 된다고 했고 캔버스에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낸 학생도 있었습니다. 제가 혼자 보다 보니까 너무 그림이 아까운 거예요. 너무 잘 그려가지고. 그래서 정보부에 있는 선생님께 좀 여쭤봐서 웹 전시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물어봤고 저희 학교에 이제 패들렛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서 선생님들과 같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렇게 전시를 또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들렛에 했었던 전시는 그 다음 그러니까 미술 수업 때 그 전에 했었던 것을 다시 보여줘서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그 다음에는 포트리라는 앱을 활용해서 소중한 사람을 위한 선물 만들기라는 수업이었습니다. 포트리 라이트라는 앱이 이제 무료 앱인데요. 이 앱스토어에서 무료 버전을 다운받아서 도자기를 제작하고 그리고 이게 제목에 보면은 소중한 사람을 위한 선물 만들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작품을 만들어서 누구에게 주고 싶은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왜 그렇게 표현했는지도 다 적을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자기를 좀 많이 다듬어주고 이렇게 많이 다듬는 것을 좀 해줘야지 금이 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모양들을 이렇게 만들어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만들고 있어서 좀 몇 개를 먼저 만들어 봤기 때문에 이렇게 컬러가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싶은 색깔들을 이렇게 좀 포트리라는 앱이 되게 유용했어요. 이제 음악을 그리다라는 수업 때 설문지를 활용했었는데 학생들에게 뭘 하고 싶은지 근데 이제 도자기를 만들고 싶다, 실용적인 것을 만들고 싶다 그리고 그림을 못 그리는데도 잘 그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이런 수업들을 생각하게 됐는데요. 포트리 라이트라는 앱을 활용하면 이렇게 직접적으로 도자기를 정말 만드는 것처럼 할 수 있었고 이렇게 동영상을 같이 틀어줌으로 실제 도자기 수업과도 좀 유사하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학생들이 제출했었던 작품인데요. 제가 예시로 보여줬었던 작품보다도 훨씬 잘해서 제가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설명 쓴 것들 중에 잘 된 것들을 모아놨는데요. 엄마에게 주문을 만들어서 했다. 그리고 막내 이모를 위해서 만들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만들었었다는 작품도 있었습니다.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노란색으로 여러 번 그려서 색칠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조금 다른 색으로 하거나 명암을 주려고 하면 겹쳐서 해도 되고, 약간 붉은 기운을 좀 준다 싶으면 이렇게 해봅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자신이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귀가 빠졌네요. 자, 이렇게 다시. 네, 지금 이렇게 자신의 삶을 의미있게 보기라는 수업을 안내해 드렸는데요. 맨 처음에 이제 주변을 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보고 했던 수업에 이어서, 그리고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수업으로 준비했는데, 이렇게 구글 캔버스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집에 채색 재료가 없더라도 쓸 수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좀 안내해주면서 앞으로 온라인 수업이 좀 많아지게 되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재료에 대한 한계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좀 학생들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표현을 할 때 단순하게 자기가 그리고 싶은 것을 그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되돌아볼 수 있게끔 하였는데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미지로 나 자신을 표현하기 라는 미션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마인드맵을 활용하기도 했고, 자신이 좋아하는 꽃,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풍경, 그리고 나를 나타내는 것, 나의 별명, 그리고 나를 위로하는 것, 이런 식으로 다양한 예시를 주었고 학생들이 충분하게 잘 표현을 했습니다. 특히 저에게 되게 많은 감동을 주었었던 작품인데요. 이 작품을 컴퓨터 모니터 상으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작품은 전철에 이 비친 좀 라이트라던가 그리고 쌍무지개도 되게 잘 표현했기 때문에 그냥 작품으로서도 정말 손색이 없다고 느꼈는데요. 우울할 때 사진을 찾아본다라는 이 멘트조차도 정말 작가로서의 역량이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진행할 수업은 패들렛을 활용해서 웹 전시회를 하려고 하는데요. 앞서서 패들렛에 제가 작품을 올렸다면 마지막에 이제 학생들이 자신의 작품을 차례대로 정리해 볼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이것은 핸드폰으로도 올릴 수 있고, 그리고 컴퓨터로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다른 과목 시간에도 이 패들렛이라는 프로그램을 상당히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연계성이 좋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이제 웹 전시회로 해서 각 반에서 이것을 운영할 수 있게끔 했고, 그리고 2학기에는 자신의 작품에 대해서 논술을 쓰면서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 학생들을 언제쯤 만나게 될까요? 저는 이제 아마 다음 주부터 학생들을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수업을 정리하면서 수업에 되게 정답이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학생들에게도 미술에 정답이 없다고 말했는데 전 되게 정답을 많이 찾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정말 다른 동료 교사에게도 많이 물어보고 집에서도 정말 고민 많이 하고 교과서도 많이 펼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학생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제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너무 잘해주어서 감동이 많이 됐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저에게 보내는 편지라던가 저에게 보내는 사진, 그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힘들었었던 마음에 더 많은 위로가 되었어요. 저에게 너무 열심히 수업을 준비해줘서 고맙다고 얘기해 주었기 때문에 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수업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미술이 어떻게 우리 학생들에게 의미를 가져다 줄 수 있고
그들의 삶을 정말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라는 교사로서의 정말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고민하며 노력하는 선생님이 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